103페이지 표현들이 봅시다. 표현들이. 자, 표현들이는 본인이 어떤 외관을 창출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상대방보다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표현들입니다. 어떤 외관을 창출한 겁니다. 즉,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표현들이다. 우리 표현들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있고, 두 번째,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있다는 거. 자, 먼저 우리 125조 표현들이. 자,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요할 것이다. 또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근데 정작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125조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이 법률행위 합니다.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그래, 갑이 나한테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라고 나한테 통보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을인가 보다 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법률행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처럼 대리인이 세 번째, 현명주의. 누구임을 표시해야 된다? 대리인,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현명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표현들이는 전부 공통점이 조인다. 현명주의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을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자, 네 번째, 권한 범위 내에 된다. 권한 범위 내에서 뭐 해야 된다? 대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권한 내입니다. 권한을 넘게 되면은 126조 표현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 내에서 뭐다? 대리권을 행사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몰라야 됩니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해야 됩니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자, 이 선이 무과실은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 선이 무과실은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무과실 아닙니다. 대리행위 시 그때만 선이 무과실이 됩니다. 그 후 지나면 뭐다? 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은 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이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 입증 책임. 입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 즉, 선이 무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여기 있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우리 대리권 수여는 어디에 된다? 수권행위는 임의 대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법정 대리는. 임의 대리만 적용됩니다. 임의 대리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병은 갑에게 표현대리로 뭐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외관을 창출했어요, 갑이? 어떤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이러한 외관을 뭐다?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상대방보다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103페이지. 자, 125조 한번 볼까요?
삼자에 대하여, 여기서 삼자는 상대방이죠. 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 대리권 범위 내, 자, 대리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권한 범위 내야 됩니다. 대리권 범위 내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령에 대하여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자, 그렇지만 제3자가 대리권을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누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합니다. 무과실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을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표현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만 두 번째 줄까지는 밑줄.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위임장과 같은 서면이 아닌 구두라도 뭐다 무방하고 표시 상대방은 신문 광고에 의하여 의하는 경우와 같이 불특정 일반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갑이 꼭 특정한테 한 게 아니라 신문 광고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것이다. 수여했다라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뜻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가루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밑줄, 이 범위 넘는 행위한테는 뭐다? 126조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126조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자, 방가루 3번. 상대방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줄까지, 무과실까지 밑줄. 상대방은 선이며 무과실해야 한다. 이때 무권대리 행위는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그 다음 우측 보면은 다시 거래한 승계인이 선이 무과실해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저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승계인이잖아요. 승계인. 자, 이 승계인이 이제 나중에 보다 이 승계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은 본인이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본인이 선이 무과실 아니고 누가? 직접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고. 무슨 말이죠? 직접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아니면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아까 말했어요. 무권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즉 계약 체계 시입니다. 계약죠? 계약 체계 시. 그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위에도 뭐다 악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권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즉 계약 체계 시입니다. 법률 행위 시. 자,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본인 동그라미. 증명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자, 적용 범위입니다. 우리 법정대리 적용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었죠? 첫 번째로 밑줄. 125조가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밑줄. 자, 방가루 2번 소송행위도 첫 번째 밑줄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학습할 때 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 줄 밑줄. 소송행위 밑줄. 자, 105페이지 보면은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우리 125조뿐만 아니라 126조, 129조 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통. 중요합니다. 표현들은 여기서 잘 나옵니다. 효과에서. 자, 첫 번째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입니다. 즉, 첫 번째 대리행위 효과 기소이죠. 자,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밑줄 첫 번째죠.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자,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마침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실만큼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해서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본인의 추인권 및 상대방의 채권권, 체력권입니다. 자, 표현대리도 그 본질을 보다 무권대리입니다. 광의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나누잖아요. 그게 본질은 뭐예요? 무권대리입니다. 우리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채권권 뭐 할 수 있다? 체력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표현대리도 본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고 내가 그래 인정할게 라고 추인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다? 체력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채권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대리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다 밑줄.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상대방에게는 차례권과 채권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뭐다? 취인권이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반가로 2번입니다. 표현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표현 대리인에게 제135조에 의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우리 무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어떤 책임진다 했어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은 이 상대방 누구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갑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권 대리인한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상대방한테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한테 이러한 책임지긴다는 무권 대리한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은 본인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책임진다면은 무권 대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밑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두시고, 자, 세 번째 본인의 표현 대리 주장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인은 취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려면 뭐 하면 된다? 취인하면 된다. 스스로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줄, 상대방이 이미 채례권을 행사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다.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밑줄, 본인이 그 효력 발생을 원한다면은 상대방이 채례에 전부 한다? 취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마다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다. 인정하려면 뭐 하면 된다? 취인권 행사하면 된다. 자, 그럼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도 본질적으로 무권 대리이며 유권 대리로 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로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 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 대리권이 있다, 없다, 유권 대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데 법원이 그 속에, 유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있다라고 법원이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유권 대리만 판단하면 돼요. 대리권이 있다 없는 판단됩니다. 법원이 나서서 이런 직권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만 가지고 말한다. 법원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민사소송법도 같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 판사는 판단해야지, 법원은 판단해야지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상대방 뭐만 주장해요? 유권 대리, 대리권이 있다, 없다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표현 대리까지 주장이 있다고 법원이 직권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만이 심리 판단하는 거지, 주장도 안 했는데, 그렇죠? 유권 대리만 주장했는데 표현 대리까지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적으로 적용된 하나 또 두 가지 더, 몇 가지 더 적어줘. 공통적으로. 자,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거는 표현들이 안 돼, 표현들이 성립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하게 되면은 강행법규는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현명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본인을 위한 걸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현명기. 현명기. 자, 세 번째.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자, 복대리 나오면은 표현대리 나오잖아요. 항상보다 성립 안 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세 가지도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자, 두 번째 106페이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한번 살펴봅시다. 권한 넘는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 수여. 자,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죠. 자, 우리 125와 다르죠. 우리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기본 대리권 존재. 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누구에게? 을에게. 자, 근데 을이 병과 법률행위 하면서 두 번째, 자, 누구를 위한 거 표시해야 된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 된다. 세 번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권한을 넘는 거예요? 매매해버린 거예요. 매매. 자, 병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정당한 이유? 대리권 없음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런 선이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우리 판례는 상대방입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대리인 스스로가.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다르죠, 지금? 125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되지만, 권한 넘는 표현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 스스로가 뭐다? 입증해야 된다. 이러한 선의 무과실은 대리행위 시입니다. 기준은. 대리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은 족합니다. 자, 이러면은 상대방 누구한테? 갑에게 표현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애간을 창출했죠? 대리권을 수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권을 수여해서 물론 그 임장에다가 대리권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게 되면은 당연히 병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대리권의 권한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대리권이 주어졌는데 범위가 정할 때는 얼마든지 마다 이 무권들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그렇죠? 선이 무과실이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책임을 물 수 있다. 즉 어떤 애간을 창출했다? 기본 대리권을 준 것. 그렇죠? 이러한 애간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대리권입니다. 어떤 게 기본 대리권이냐면은 우리 125조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범위 내에 해야 된다잖아요. 권한을 넘는 행위면 뭘 할 수 있다?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조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또 129조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129조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법정 대리.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가 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는요, 가사와 관련된 대리권은 뭐다? 대리권 수여하지 않아도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 대리입니다. 그렇죠? 이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자, 네 번째. 자, 복대리.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다섯 번째, 사자. 사자도 권한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공법행위.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갑이 A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내 명의로 뭐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법원에다 신청하잖아요. 그건 공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공법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 이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살펴보고, 자, 여기서 대리. 이 대리는 법정 대리 적용되죠? 우리 기본 대리권 법정 대리, 법정 대리 당연히 적용되고, 임의 대리도 적용됩니다. 임의 대리도 적용된다. 자, 한번 권한 없는 표현들을 봅시다. 자, 126조 상단 106페이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마다 책임이 있다. 자, 우리 성립요건 보면은 기본 대리권 존재해야 된다 했죠? 먼저 의의 봅시다.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존재해야 되죠? 기본 대리권에서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밑줄, 법률 행위까지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라든지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했죠?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복대리 또는 사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했죠?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이런 복대리 또는 사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 외에 뭐다? 공법행위,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07페이지 봅시다.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입니다. 이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되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월권행위 해야죠. 월권행위. 권한을 넘는 행위다. 대리행위. 자, 첫 번째 대리행위 존재입니다. 표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없는 때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당연하죠. 자, 기억번, 니은번, 디은번은 이 현명주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명주의. 특히 니은번 한번 봅시다. 니은번. 기억번 동그라미,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 동그라미 다 해놓으세요. 다 읽어보셔야 돼. 자, 니은번 먼저 봅시다.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이어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갑이 A 부동산보다 담보권을 설정하고 뭐다 대출을 받아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대리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병한테. 그럼 병 입장에서는 누구 소유권인지 알아요? 우리 소유권 알잖아요. 그래서 갑을 위한다는 걸 표시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현명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등기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을이 위조하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표현대리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는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다는 정보한다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때 판례 맹의매용과 표현대리 나중에 읽어보시고 심화학습 때 하기로 하고. 자, 표현대리 종류입니다. 자, 동그라미만 하단에 표현대리 행위의 종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동그라미, 유사 동그라미,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이고 표현 대리 행위가 사법상 행위인 경우에도 120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우리 아까 공법 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표현 대리, 즉 올권 행위 한 거예요. 올권 행위. 자, 이거는 기본 대리권. 자, 기본 대리권 이제 대리 행위 하면서 월권 행위 한 겁니다.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즉, 사법행위죠. 월권행위는 사법행위예요. 똑같이 공법행위, 공법해야 되는데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이거는 공법행위고 이러한 월권행위보다 사법행위다. 즉,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린 거예요. 자, 갑이 미등기 부동산인데 내 명의로 뭐 해와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와라 라고 대리권 수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다 뭘 해야 돼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기 해야 하면 뭐다? 공법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다? 사법행위입니다. 이처럼 동종일 필요 없어요. 전혀 별개입니다. 무슨 말이셨죠? 또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법행위가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도 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108페이지. 네,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판단 기준 봅시다.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 입장에서 보아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 존재를 믿었다고, 즉 선의해야 되고 그 믿는 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그 밑줄.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한다는 거.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는 계약 체결 시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 자, 입증 책임은, 자, 두 번째 줄 판례 있죠?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 세 번째 줄 상대방 측, 밑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이 권한 없는 표현대리는, 즉, 선의 무과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 즉, 상대방 스스로가 뭐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125년 누구 했는데? 본인이 입증 책임을 졌는데. 자, 적용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 법정 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밑줄 그어두시고, 두 번째 줄까지. 자,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도 적용됩니다. 세 번째 줄까지 밑줄.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적용됩니다. 자,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남편이 해외 유학 갔는데,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 한국의 아이들과 살면서 생활비라든지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구 면회인가요? 남편 면회였기 때문에 도장도 놔두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썼다 한다면은 당연히 뭐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권한 없는 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 자, 권한 없이 행한 처분 행위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다음부터 밑줄.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등 이유를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아까 제가 공통적으로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다? 표현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강행법규 위반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효과는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109페이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29조. 자, 먼저 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도 최초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최초 문제 나왔었죠? 자,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는 최초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고용. 그럼 직원이잖아요. 네. 우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고용을 하고 수령. 어떤 대리권을 수행했냐면은 을에게 항상 갑이 을에게 항상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대금 수령 권한을 줍니다. 대리, 대금, 수령 권한을 임합니다. 대금을 받아라 라고 임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을이 너무 많이 어떠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한 겁니다. 자, 갑이 을을 해고를 하게 되면은 대리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우리 고용계약이라든지 위임계약은 기초적 내부관계였잖아요. 이러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되면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자, 두 번째, 해고에서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대리권 존재해야 하네요. 최초 대리권은 존재합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최초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 그 위에 이제 뭐 했어요? 대리권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 자,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우리 병행에게 현명지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고, 권한 범위 내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 수금행위. 자, 우리 다시 병한테 찾아가니까 수금을 왔다니까 당연히 병이 지급을 해줘요. 왜 그렇겠어요? 이러한 해고 사실을 몰랐잖아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 자, 선이 무과실이면은 이러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는가요? 배우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다? 본인한테 묻는다. 어떤 외관을 창출했죠? 외관. 갑이 어떤 외관을 창출했어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이러한 대리권이 소멸됐으면은 갑이 병한테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않아야 돼요? 알려야 되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보다 수금하는 가도보다 병이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다? 대리권 소멸 후 이러한 대리행위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됩니다. 자,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입니다. 우리 125조와 동일하죠? 125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대리행위 시입니다. 대리행위 시입니다. 이러한 대리행위 시에 뭐다? 선의무과실은 족하다는 거. 자, 이 대리는 법정 대리도 적용되고 임의 대리도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들. 자, 109조 보면은 성립 요건 봅시다. 중간부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 누구한테 진다? 누가 부담한다? 본인 동그라미. 본인이 부담된다. 자, 적용 범위입니다. 자, 법정 대리와 일상 가사 대리권 두 번째 조건의 밑줄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쌍방 다 적용됩니다. 자, 법정 대리 및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를 기초로 하여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자, 방가로 2번은 그 제목만 밑줄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복대리도 뭐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뿐만 아니라 복대리는 권한 없는 표현 대리, 대리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했죠? 공통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표현 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몇 가지 비교사항이 있잖아요. 몇 가지 비교사항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통적인 효과 있죠? 공통적인 효과. 공통적인 효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16페이지. 표현 대리. 자, 1번. 상대방이 표현대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표현대를 주장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취인은 몰라도. 그렇죠? 116페이지 10번. 1번 맞죠? 두 번째. 자기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그 타인이 자기 대리인을 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 제3자에 대한 이거는 명의 대여 관련된 표현들은 나중에 한다 했었죠? 나중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에 있어서 대리권 소멸 표현들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는 입증権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맞고. 네 번째, 본인이 무권대리한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무권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상대방이 추인한다면 별도로 표현대리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추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병은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표현대리로. 갑한테 표현대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민법 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126조는 권한 없는 표현들이죠.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된다. 제3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승계인은 선의 무과시, 누가 선의 무과시해야 돼요?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 마쳤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든 협의 무권대리든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협의 무권대리가 문제가 잘 나와요. 이렇게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다? 대리권 3명 관계에서 이렇게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118페이지 법률의 무효와 취소를 봅시다. 자, 우리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일반적 성립 요건과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야 된다 했잖아요. 둘 다 갖춰져야마다 법률의 효과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효력 요건이 다 갖춰야만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 성립 요건 세 가지 있다 했죠? 뭐였죠? 당사자가 존재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했어요? 불성립, 부존재를 했죠. 부존재, 불성립, 부존재 문제고.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했잖아요. 이러한 일반적 효력 요건이 흠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무효와 취소 문제를 했어요. 무효와 취소 문제다. 자, 그러면 이 무효와 취소 문제는, 취소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야, 안 갖춰져 있다는 거야? 갖춰져 있다는 거죠. 갖춰지고 효력 요건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즉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적이 뭐야 된다. 확정되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일치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무효와 또는 불성립은 또 구별하셔야 돼요. 이 불성립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걸 우리가 말한다. 불성립이라고, 일반적 성립이 갖춰진 걸 우리가 말한다. 무효입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할 필요 없다. 자, 이행을 했으면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할 수 있다. 그렇죠? 돌려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라 한다? 부당이 돼. 반환. 부당이 반환이다. 자, 우리 취소는 흠이 있어도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합니다. 흠이 있어도 일단 유효하다. 누가 취소권자가, 우리 민법은 이 취소권자가 누구냐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아닌 자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소권자가 뭘 하게 되면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급합니다. 소급. 그래서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취소는 보다 소급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을 때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자,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흠이 있지만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자,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효과 침해 문제 이 판례의 세 번째 줄까지 밑줄.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유법행위라든지 채무불행이 있다 해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히 발언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원상회부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처럼 어떠한 유법행위라든지 채무불행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무효는 보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119페이지 보면은 무효 종류 있습니다. 자, 우리 무효 종류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제가 한 8가지 다 외울 수 있는 방법. 내 강의를 들으려면은, 원 없이 들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다 잊어먹었네. 선불 내기 싫은가 봐. 선불. 자, 내 강의를 원 없이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
선불을 내야 됩니다. 그 선불도 뭐다? 더블로. 더블로. 안 들으면요, 내가 비통하다고. 비통. 비통. 자, 우리 이제 강은 뭘 뜻하는 거야?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은은요, 의사, 무능력자. 우리 의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되면 무효입니다. 누구죠, 의사, 무능력자가? 유아, 만취자, 자, 그 다음에다 광인, 정신병자, 이 세 사람을 말한다. 의사, 무능력자랍니다. 자, 원은 뭐죠? 원시적 불능. 우리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 했잖아요.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지만은 원시적 불능은 보다 무효입니다. 선은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자, 다른 말로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를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을 말한다. 무효입니다. 자, 불은 두 가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번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자, B는 비진일사표시 애외기죠. 비진일사 애외기정입니다. 통은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는 상대방과 항상보다 무효라 했습니다. 무효다. 자, 여기서 이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다. 비진일사표시 애외기정과 통정허위표시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우리 절대적 무효란 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이든 상관없이 제3자도 뭐다? 대행할 수 있는 걸 원한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 부동산을 을에 매매하는데 만취 상태에서 매매한 겁니다. 자, 만취 상태 매매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을은 다시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병은 선이에요. 이러한 사실 몰라요. 자,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뭐다? 전부 무효라는 걸 말한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이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이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나온 거잖아요. 자, 갑과 을이 통정해서 갑의 A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러한 법률에 항상 뭐라 했어요?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자, 근데 을 매너 되는 걸 기할해서 을이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병이 선입니다. 또는 악이 있다는 거 봅시다. 자, 병이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는 항상 앞에 있는 자를 보라 했죠?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이면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무권리자이면은, 선이면은 당연히 선이든 악이든 취득하고, 무권리자이면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 선이, 권리자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나 없나 살펴보라 했죠. 우리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이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반가를 1번에서, 그 밑에 반가를 1번에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요컨대 다음부터, 갑과 을 간의 계약은 그들 당사자만이 아니라 제3자인 병에 대해서도 뭐다? 무효이며, 이러한 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란다. 절대적 무효란다.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의사, 무능력자 행위 밑줄, 반사회 질서 행위 밑줄, 원시적 불용 행위 밑줄,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밑줄. 이건 전부 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그 밑에 반가로 2번.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때 또는 허위표시 무효와 같이 그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란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 비진의 의사표시, 애외규정, 통정 허위표시는 뭐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뭐 전부 무효는 말할 것도 없이 일부 무효 봅시다. 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다? 전부 무효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를 매매합니다. 매매. 자, 원칙적으로, 자, A 토지에 관련돼서는 또 무효가 됩니다. 일부가 무효가 됐죠?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칙적으로 뭐다? 전부 무효입니다. 자, 그렇지만 애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첫 번째, 일체성. 자, 갑이 A 부동산 따로, B 부동산 따로 매매한 게 아니라 일체로 두 필지를 한꺼번에 매매한 겁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일체성이 있고, 자, 두 번째, 갑은 분할할 수 있어야 된다. A 부동산, B 부동산 따로따로 분할할 수 있죠?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 A가 무효한다면은 B 토지를 매매하였으리라는, 즉, 가정적 의사.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나머지 뭐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원래 전부 무효인데 나머지 B 토지 매매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일부 취소 법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무효 법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 전문만 읽어봅시다. 119페이지 하단에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자,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거는 가정적 의사입니다. 가정적 의사.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보다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유효로 된다는 겁니다. 자, 120페이지. 반가로 2번. 애외적인 나머지 부분의 유효. 제가 설명했던 분들,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두시고,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한해요. 그 나머지 부분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 2번 전체적으로 밑줄. 동그라미 2번. 전체 밑줄. 자, 일부 무효 법률은 법률의 내용이 불가분의 경우에는 문제도 없습니다. 왜? 가분적이 분할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분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해야 비로소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화도 법률이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 의사는 뭐한다?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는 거. 여기까지 밑줄. 자, 세 번째도 동그라미 해두시고 꼭 읽어보셔요. 나중에 심학습할 때 보기도 하고. 자, 이러한 일부 무효는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서 법률의 자치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겠죠.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이 법률 조항을 얼마든지 적용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있습니다. 자, 반가로 1번 전부 밑줄. 법률행위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서 이 절대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원만 빼고 의사무능력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만 제외하고
이 절대적 무효 중에서 의사문의 전체하고 나머지는 확정. 이건 아닙니다. 절대적 무효에서 의사문의점만 제외하고 확정적 무효이다. 자, 두 번째, 이 유동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죠. 일단 무효이지만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어떤 관청의 허가라든지 추인을 하게 되면은 유효로 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유동적 무효 또는 확정적 무효란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관청의 허가나 인가 추인, 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우리가 말한다.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란다. 자, 121페이지 밑줄 두 번째 줄까지. 자, 우리 확정적 무효는 원시적 불능, 강행 규정 위반, 반사의 질서, 불공정의 조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밑줄, 무권대리 행위 밑줄 그으시고 가로, 무권대리 행위라든지 그 밑에 줄 하단에 보면은 권한 없는 처분행위 밑줄, 권한 없는 처분행위 밑줄.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일정한 거래 계약 밑줄 가로하고 권한 없는 처분행위도 가로하고 이 세 가지는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우리 무권대리 행위 했었잖아요. 무권대리 행위. 자, 대리권이 없으면은 대리권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이 뭘 하게 되면은 추인하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뭐다?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되고 유효하잖아요. 원래 무효이지만은 나중에 뭐다?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유효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 유동적 무효란다. 자, 권한 없는 처분행위. 권한 없이 처분했습니다. 나중에 권한 있는 자가 그래 인정할게 라고 뭐 하게 되면은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유효로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랍니다. 자, 121페이지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 않고 5월달에 하겠습니다. 자, 5월달에는 그 예약서가 그림까지 다 있어요. 내가 일일이 이렇게 안 해도 예약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될 거예요. 자, 125페이지 봅시다. 125페이지. 셔터 할까요? 셔터 합시다.